우리 일단 영암마트 김성진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그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강의로 좀 드리고요. 한 20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알려주시죠. 예. 그래도 좀 밖에서 다시 한번 하이 돌려주세요.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이분의 창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성공과 행복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노점상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8평 구멍가게 이제 완전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8평 가게를 노점상으로 돈을 벌어서 영암 농산물 집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영암마트가 오픈이 됐는데요. 160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렸나요? 한 18년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암마트가 최초로 오픈이 됐고요. 현재는 Y마트가 한 90여 개 되고요. 좀 있으면 이제 1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제 또 영암마트가 있지만 또 농수산물 시장 같은 농수산물 그 집판장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장님이 한 100여 분 되십니다. 그리고 직원은 2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몇 명 정도 됩니다. 2,500명 정도 협력업체에 일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에서 이만큼 올라왔을까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좀 책을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시선을 잡아라. 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사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또 사업체에 대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일반 그 매장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아마 Y마트는 아시겠지만 좀 조명이 밝아서 제가 오징어 잡이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김성진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밝은 것이 눈에 띄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마트 같은 데서 많이 보고 배워온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창의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밝은 조명에다가 점두 진열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점두 진열이라는 것은 이 가게 바깥에다가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시선을 붙잡는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모든 업체가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 안에다 잡아였죠. 셧다운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매장에 좁습니다. 어디거든 요즘에 그 공간이 상당히 좀 협소한 것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자, 세 번째는 고객은 상품 확인이 간편하고요. 차를 주차하고도 이렇게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일석삼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밝은 조명에 점두 진열에 딸기 박스가 있습니다. 딸기 박스를 최초로 고안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가게는 옛날에 저렇게 빨간 바구니를 사용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 박스는 딸기만 담는 박스였어요. 근데 저기다가 온갖 과일을 다 담습니다. 사과도 담고 참외도 담고 그렇죠. 근데 저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과일 색상이 더 돋보이고요. 흰색이라 이 빨간 바구니에 비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정리 정돈이 편리합니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일을 보호하기가 좋습니다. 스티로폴이라서. 그 다음에 판매가 사이즈가 크고 다양해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적절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볍고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 박스 자체가
싸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최초로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쓰죠. 모든 마트들이 다 따라합니다. 자, 이번에는 밝은 조명의 점도진열의 딸기 박스에 랩 포장을 또 최초로 하셨습니다. 랩을 씌운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이제 랩이 반짝이다 보니까 더 좀 좋아 보입니다. 요즘은 시각이 대단히 중요해졌어요. 음식을 가더라도 예쁜 음식이 훨씬 더 잘 팔려요. 막 예를 들어 타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먼지나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죠. 그 다음에 고객의 손이 과일에 직접 닿는 것을 막 자꾸 닿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사람이 만지면 점점 누그러지거든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일 간의 충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좀 대단하죠? 예. 맵이라는 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째, 손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이렇게 갖고 가면서 이렇게 외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빨리 사고 싶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편리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 교육도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이 실무하고 이렇게 좀 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하탑 안에 갇혀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실무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는요. 과일 야채가 Y마트가 최고라고 자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진짜일까? 저게 정말일까? 그래서 저는 회장님한테 물어본 것도 있지만 직원들한테 더 많이 물어봐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과일은 당도가 중요하고 야채는 신선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하대요. 가격이 당연히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뭐가 독특하시냐면요. 남과 달라야 한다는 건데 첫째는 매일 지금도 새벽에 아침 경례에 매일 참여하십니다. 지금도. 회장 정도 되면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후계자한테 보여주면 될 일인데 직접 아직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여 년 전국을 누비면서 현지인 교류를 통해서 그 거래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몇 개 있다 하셨죠? 한 7,000개 정도 전화번호에 저장이 되죠. 7,000여 명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 대표로는 드물게 도매업과 소매업이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매업만 하는 사람 도매업만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차별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산지 직거래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안정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과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폭락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정화시켰다고 한답니다. 자, 3번째는요. 닭품종 구축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슈퍼들이 평범한 슈퍼들은 이제 뭐 공산품만 판다든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가능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사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몰랐어요, 저는. 이게 바로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고객이 찾는 거라면 단 한 개라도 비치한다. 이게 이제 회장님의 생각입니다. 자, 4번째는요. 남들이 쉴 때 나는 쉬지 않는다. 이거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혜민 스님은 쉬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들이 힐링책이 서점에서도 훨씬 인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저는 이제 또 의심을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결혼식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 징어죠. 우리 전라도 말로 징합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요. 남들이 쉴 때 일하는 직업, 이제 이 말이 창입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하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 역으로 보면 그 안에 돈이 숨어 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창의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남과 다름이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 영업마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65일. 이게 이제 또 보면 이게 이제 또 진화를 합니다. 진화. 365일이 끝나지 않고 24시 영업이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거 하신 지가 6년 됐습니다. 6년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들이 하나둘씩 24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하고 24시 영업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365일 하는 것도 진짜 징하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4시 영업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누구나가 S커브 인생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사람이 한번 돈을 벌면 그래 이제 좀 벌었으니까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한 번 더 점프를 하신 건데요. 겸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 전남대학교도 총장이 되면 약간 좀 바뀌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겸손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또 독특한 교육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인사가 만사다 제가 썼는데요. 이 교육이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죠.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냥 무슨 뭐 교육입니까?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고 원래 회의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영암마트 지금 강의를 3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지금. 한 회사를 3번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거의 뭐 제가 계속 매년 작년에 2번이나 갔는데요. 한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이분 중에 한 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에 그 대성점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90여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김정수 사장인데요. 저하고도 좀 친합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지점장님들이, 우리 상인들이 대표님을 보면서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이고 욕심이 있을 텐데 대표님은 그것을 절제한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또 잠을 조금 더 자고 싶은 욕심,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이런 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대표님한테 돈 버는 외에 사람을 기다리는 법, 앞을 보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좀 독특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간다는 건데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와도 쉽게 와이마트를 차려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를 배워야 와이마트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 땅바닥에 붙어있는 껌부터 뛰는 것부터 해야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최근담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대인 춘풍치기 추상이라.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대한다.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돌을 닦아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언행일치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잘하는 전남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뭐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마트 교육 효과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나오는데요. 나비 효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결식아동 후원재단 이사장이신데요. 지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기부를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마트들이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물론 강요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회장님이. 근데 사장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지 막 강요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분은 제가 왜 취재를 했냐면 유일하게 2번을 하셨어요. 지금 2번 했죠? 네, 2번 했습니다. 뭐 2번 하신 분들이 지금 또 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매출이 매달 작년에 제가 만났는데요. 1억 정도 떨어졌대요. 매월. 한 달에.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하지만 형님은 어려울 때도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용하고 가까운 곳 살라. 이럴 때 박수가 안 나오네요. 정말 언행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대학도 교육이 정말 실무적으로 바뀌어야지 우리도 유태인 교육처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 따로 놀거든요. 이게 따로 놀고 따로 놀고 전부 다 이어지지가 않고 따로따로 노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행복, 이게 뭐냐면요, 영암마트 사원입니다. 사원.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왜 사랑이 첫 번째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사랑하면 모든 게 예쁘게 보인다. 사랑하면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쉬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물어보면 너무 쉽게 답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껍질이 아니라 본질. 이분의 명함은 독특합니다. 좀 이따 끝나고 명함을 또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명함을 처음 봤습니다. 무슨 명함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대표님들의 명함은 자기가 이렇게 무슨 장, 내가 뭐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자기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분은 희한하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후원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책임을 자처한 기부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거짓말을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해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서운해 하잖아요. 잘못하면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뺨이 섰대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군데라도 이 양반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자처한 기부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나름의 확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아주 이걸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란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하란다.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점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다. 언행일치 사례겠죠? 그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써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기부는, 이건 제가 기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기부는요, 한 곳에 몰아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야 태어나거든요. 하나를 계속 쌓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노인한테 한다 그러면 노인만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가 나죠. 그러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사방팔방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혜택을 받았다. 놀랍죠? 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길을 북돋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계시니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네요. 고마운 건 정말 고마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식구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식구. 네. 같이 밥 먹는 거겠죠?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기부를 하셨어요. 주례를 쓰셨어요. 주례를 잘 쓰시는데, 그 직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은 회식을 자주 한다. 나누어 먹는 밥이 맛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네. 이제 이분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따로 차려서 독립을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술 대신 회식으로 직원의 길을 살린다. 네, 이게 이제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두 번째는 회의 없이 회사의 문제점을 항상 상의를 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아니, 특별한 취미 없이도 침묵을 도모하며 직원들을 식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도 보면 제가 뭘 알았냐면 밥을 혼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습니까? 전략도 되고 뭐 누구랑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은 어쩌냐면요, 계속 이번엔 이 사람, 저번엔 저 사람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연락을 하고 아주 규칙적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아마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창의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창의지, 나는 창의라는 건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독특한 걸 하나를 찾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영암마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이제 웬다라는 사람과 네아라는 사람이 지금 두 명이 본전에 있는데요. 그래서 웬다는 2015년에 새 시집을 왔고
요 대표님이 이제 우리 회장님이 중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해줬는데 부모님 역할을 이렇게 주례를 해줬어요. 근데 결혼식 날 펑펑 울었대요. 어머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얼굴도 예쁘고 참 고와요. 렌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참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저는 참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사실은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내아도 마찬가지. 내아는 딸이 있어요. 딸이 아주 어린데 원룸을 마련해 주셨어요. 원룸을. 그래서 거기다가 화장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저희는 다른 마트에서 몇 배 월급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겠다. 대단하시죠?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다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또 궁금했습니다. 혼자 잘나서 잘 된 것은 아닐 것이고 주변에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같이 했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가 핵심적인 3인방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부회장이신데요. 영암 사람이에요. 영암 동네 동생이에요. 동네 동생.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분도 영암 후배죠. 영암 후배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내 코가 석자지만 일단 동생들 챙기고 그 다음에 후원이더라. 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요분은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인데 우리 형은 무조건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 곁에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혈압, 화합, 융합이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더불어 살지 못하면 오늘의 영암마트는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 말고도 또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진정한 식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부족한 것도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하고 아마 회장님도 이렇게 사실 면전에서 칭찬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상당히 절제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잘하시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제가 길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서구 농수산물 시장에서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상인들 중에서 이 젊은 나이에 가장 성공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분의 말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쳐다볼 때 나는 사람을 쳐다봤다. 이 말을 제가 곰곰이 되시어 봤더니요. 임상욱이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장사는 인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이 말에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인연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가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습니다. 제가 다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자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Y마트 아시죠? 영암마트. 저희 영암군 금정면 촌놈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그 동네인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19살 넘어서는 부모님이 용돈을 1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저축해가지고 그걸로 노점상 시작해서 현재 제가 했습니다. 과정이 저보다 다 연배가 더 위신 그 형님이고 누님이신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말씀드리랍니다. 아까 그 8평 연봉 93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35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놓고 군대를 갔었어요. 그리고
처리할 때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쓰고 한 300만 원이 통장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근데 옆에 주변에 제가 친한 분 있는데 무장사를 해서 80년대 후반에 뭐 1년에 20억을 그때 돈으로 그렇게 많이 버셨다는 말을 듣고 나도 과일 야채 장사를 좀 시작해봐야겠구나 해서 1년간 노점상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 생기냐면 한 40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는 그 지금 현재 제가 이기까지 그 1년이 아마 제일 큰 저한테 기회이고 경험을 줬던 것 같습니다. 태풍 올 때라든가 바람 불 때, 눈 올 때, 비바람 칠 때도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 여기서 내가 못 버티면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뭐 칼을 뽑았으면 호박을 찔르든지 수박을 찔르든지 해야 되는데 한 100번도 넘게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좋은 경험을 했었다 하고 아까 8평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뭐 특별히 제 자랑하는 내용밖에 아니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용봉동에 거기서 영업한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한 자리에서 아까 뭐 아버지 상중에도 제가 가게문을 닫지 않았는데 딱 결혼식 날 20년 전에 저희 과일 가게 3군데 할 때 저희 동생들이 그냥 결혼식 날 와서 술 여기까지 먹고 그냥 하루 내내 제껴버렸어요. 그래 3군데 과일 가게 그때 유일한 문 닫을 때가 그날이었습니다만은 이 한봉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가게 오시면은 아마 용봉동에 그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집은 항상 과일 매대 앞에 칼하고 접시를 놔둡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수박도 깎아 드시라고 잘라 드시고 참외도 깎아 드시고 저희 집 앞에 지나가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저희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례로 제가 이 용봉동 거기 들어갈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현금 1억 그리고 가게 1평짜리 내 가게 한 번 갖고 하나 갖고 집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총각되고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년 정도 해서 그걸 다 목표를 이루었었죠. 노점상 하다가 용봉동 8평짜리 해서 4년 8개월 만에 근데 그 가게에서 뭐 조그만 가게에서 1년에 그때 당시 수입으로 1억 5천씩 순 수입을 남겼으니까 그때는 세금도 없고 거의 100% 불로소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 아버지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섭 자녀일동 이렇게 써진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 고객으로 한 20년, 18년 정도 아마 왔다 갔다 하셨죠. 연세가 93세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커피를 한잔 하시고 그리고 과일 깎아 드시고 전남대 앞에까지 또 마실 다녔다가 오시면서 또 과일 좀 사가시고 이래 합니다만은 자기 자녀분들은 다 직장 다니고 손주들도 학교 가니까 심심하니까 저희 가게를 거의 매일같이 놀러 오십니다. 근데 항상 저희 가족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셔줬더니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대요. 꼭 양안마트 사장하고 직원들한테 조금만 선물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양말을 24쪽이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분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생각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를 칭찬해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것이 광주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커피 할아버지 감사 아마 몇 년 동안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전 광주 기흥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88년도에 8월 3일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대한금속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실습생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급이 12만 원 체라특근 예약을 하면은 1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나름 제일 잘했던 것은 제가 번 돈에 무조건 90% 이상을 저축을 하자. 10만 원을 벌면 9만 원을 저축하고 지금 그렇게 않습니다만 제가 딱 한 11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월급 5천 원 받았으면은 4,500원 저축했고 이게 11년 동안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아까 300만 원 이거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마련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 여기 나오구나. 현금 1억
24평 아파트, 10평 가게. 제가 그 첫 가게를 용보면 오픈했는데 하루 일매출이 17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94년대. 근데 6개월 만에 100만 원 일매출을 맞춰보자 해서 했는데 5개월 만에 제가 일매출 100만 원으로 맞췄죠. 그리고 현재는 뭐 매출 1,700만 원, 요즘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매출이 1,700만 원 됐었으니까 24년 동안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뽑고? 저거를 예. 저는 컴퓨터를 못합니다. 저는 컴맹고. 그리고 현재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85개 점포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0여 개 점포가 다 됩니다. 지금 세종시 다음 달에 오픈하고 지금 전라남북도 오고 그리고 제주도도 올가을에 오픈하고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 그 200개 점포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연매출 1조 지금 현재 한 4천에서 5천억 정도 합니다만은 지금 2,000명 그 정도 되고 뭐 25년 동안 하루 쉬었다는 거 이런 얘기고 쭉 내용은 뭐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은 저희 직원들은 사장할 친구들과 직원할 친구의 차이점을 둡니다. 직원들은 그냥 주일마다 쉬고 퇴근 정상적으로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장할 친구들은 자기 급여의 무조건 70%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저축한 금액만큼 제가 무이자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 점장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5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1억 7천을 저축을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1억 7천을 무이자 지원해주고 은행에서 3억 대출 받고 집에서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해서 2억 5천 부모님 공무원이십니다. 두 분 다. 그래서 2억 5천을 후원해서 이번에 12억짜리 매장을 연매출액 50억짜리를 5월 30일부로 해서 사장으로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장하는 친구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무시간이만큼 여기에 미쳐서 하고 있는데 오너는 오너답게 일을 배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너가 직원답게 일을 하면은 직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칙은 오너는 오너답게 일을 배워야 되고 우리 현재 점장은 지금 5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어제도 이제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5년 반 동안 보름 쉬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쉬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나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4년 대학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근데 알바로 왔다가 본인이 여기서 근무한다고 10월달에 와서 2월달까지 6개월 정도 해가지고 4개월, 5개월 학비 좀 용돈 좀 벌어 쓴다고 하다가 저대 경영학과 이제 졸업했습니다만은 졸업해봐야 이만큼만 수입을 벌 수가 없다는 생각을 본인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 그냥 여기서 일 배워서 사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한 달 전에 결혼에 출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하남의 중호아파트 앞에 사장하니까 150평짜리 매장 하니까 한번 현장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할 사람들이 나 사장하려고 도전합니다 하고 지금도 한 60분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생존율이 한 20%, 12명 정도 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중간에 하루 만에 도망간 친구,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뭐 1년 만에 도망간 친구들도 있고 생존율이 낮습니다만은 분명히 사장을 하게 되면은 실패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사장을 하게 되면은 제 주변에서 5년간 버텨서 사장을 하는 친구들은 실패 확률이 딱 지금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뭐 요즘 식당 하면 거의 절반은 망하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저희 집 대주 아파트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함께한 150년, 함께할 150년. 저도 지금 25년째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열심히 뛰고 있고 뭐 지금도 18시간은 근무합니다 제가. 예전에 20시간, 21시간 근무했는데 지금도 18시간 하고 뭐 예전에 그 저희 매장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저 코사마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는데 저 매장이 일매출이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1년 해봐야 7억 6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7억 2천 정도. 근데 여기서 저희 매출이 75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마트로 상호를 바꿔가지고. 그럼 10배 이상 키웠지 않습니까? 안 믿기시겠지만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 용두동
저희 용도 주공 건너편에 보면 제 직영 매장인데 그 매장 한번 놀러 오시면 뭐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우리 교수님께서 쓴 책 중에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내용이 나온 할아버지께서 나름 참 잘했다는 제가 책을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그 책을 저희 책을 써놨는데 제 내용도 안 읽었고 지금 한 30페이지나 읽었습니다만 저희는 3대가 항상 같이 살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아빠하고 같이 시골에 살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희 얘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3대가 항상 같이 삽니다. 제 집은. 근데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새벽에 경비를 나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 저녁에 들어갈 때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데 아침 나가면 항상 이렇게 해져 있더라고. 나 가지런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지금 2달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신랑이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요즘 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야겠구나. 더 가족에 대한 배려. 20년 동안 넘게 살면서 가족 여행은 제가 물론 못 갔겠죠. 근데 저는 수박밭에 갈 때, 제주도 귤 사러 갈 때, 사과밭에 갈 때, 그때 항상 가족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따로 여행은 못 가니까 강원도 갈 때도 같이 물건 사러 가고 그렇게 해서 아빠 노릇, 자식 노릇, 남편 노릇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 지금도 많이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어다 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돈 그만 벌고 재밌게 삽시다 그런데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이번에 1% 뭐 멤버십 카드 만들어서 적립을 해주는데 이번에 제가 통화 포인트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올 한 7월부터는 저기 매월동 서강지역 건너편에 1200평짜리 지금 저 물류창고하고 식자재 매장에 걸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 오픈하면서부터 아마 와이마트 통화 포인트 강주 전남부 제주도까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마 출시될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기아자동차 경품명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희 전단지 보시면은 지역 경제를 살립시다 하고 캠페인을 내줍니다. 17년 전부터. 거기 보면은 무엇을 해주냐면은 저는 지역에서 기아자동차만 팔았는데 1년에 50배에서 100배. 그리고 술은 입세주. 은행은 광주은행. 왜냐면은 이 지역에서 내가 이래서 차를 100대를 팔아주게 되면 직원이 한두 명 더 채용이 될 겁니다. 광주은행 많이 이용해주면 지역에 있는 인재를 한두 명 더 1년에 500억, 1000억 정도 이용해주면 한 두세 명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선순환이 되게끔. 그리고 저는 백화점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순자본 유출입니다. 연 강주에서 뭐 2, 3조, 5조 이상 빠져나갈 겁니다만 저는 제가 번 돈을 여기다 다 투자를 하자. 그리고 요즘은 타 지역에서 돈을 좀 더 벌어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이 지역 농산물 1년에 한 1000억 이상 판매를 해주고 있고 이왕이면 이 지역에서 우리 다 고향에서 나는 거 많이 이용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같이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이렇게 많이 하고 아까 뭐 잠깐 기부했습니다. 제가 노점장 하면서 딸기를 좀 고항원에다가 이렇게 몇 바구니 주면서 시작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특별한 건 아니니까 항상 밥은 나눠 먹어야 맛있고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싸움도 하면 맛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도서관, 공부방 이런 거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 매장 2층에 보면 이렇게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12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군데, 9군데 지원해줬는데 3군데는 정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시고 이분들은 무상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설보다 훨씬 더 가족처럼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학생들하고 놀러 와보십시오. 기부는 저희 와이마트 1년에 한 5억에서 6억은 매년 기부를 합니다. 고정적으로. 제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기부를 하고요. 지점 사용자께서도 아주 열심히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교육감님 저를 칭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하다 이렇게 양안마트 김성진 노점상부터 해서 공부도 못했는데 그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을 하더라. 그래서 교육감님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만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젊은 친구들 저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이 뜻만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러고 본인이 사업한다면은 무조건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자금도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턴십 고등학생들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뽑고 있고
거기서 생존율은 한 40명 정도 뽑아놓으면 한 20%, 8명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좀 많이 뽑으려고 저희는 계속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년 한 200명 이상. 지금도 저희가 1년에 10개 이상 매장을 오픈하거든요. 거기 종사 인원이 최하 한 200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매장 오픈하면은 한 20명 이상 넘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필요하니까 돈 없고 빼먹고 내 몸이 건강하다고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지원 채용할 자신 있으니까요. 집에 논팽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저희 아들도 논팽입니다만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이거 다 하고 대기업은 대형마트 가보시면 알지만은 거의 시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입니다. 특히 모 기업이 다 경상도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역 농산물을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농수축산물 1년에 1,000억 이상, 1,500억까지는 지금 저희 목표가 3,000억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 배, 이런 수박, 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좀 앞으로 10년 이제 환갑이 되면은 이 어른들과 같이 한 30가구에서 50가구 이렇게 어른들 같이 살면서 요즘 저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자기 장모님도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거의 같이 안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홀로 계신 분들을 한번 마을을 만들어서 오빠하고 누님하고 서로 인연 제가 중매를 많이 해줍니다. 과일 중매도 하고 야채 중매도 하는데 사람 중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30살 결혼시켰습니다. 그게 애롭고 수술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해주니까 주변에 있으면은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괜찮고 제가 지원도 다 해드리니까 시간 내시고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홀로 쓸쓸하게 계신 분들은 같이 잘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쌀은 다 지원해주고 이거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100% 후원 사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또 즐겁게 또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땅을 몇만 평 지금 구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고 요양병원에 가면 거의 돌아가기 전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이 거주하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좀 재밌게 보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내용 뭐 하도 많으니까 그냥 뭐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면 좋다 해서 또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만 인생은 80이니까 요즘 60은 형님들께서는 너무 건강하시고 저희 직원분들 중에 70살 되신 분들 계십니다. 71살도 계시고 근데 나이 들어서 일본 이번에 저희가 가을에 또 워크숍 갑니다. 일본을 갑니다. 2박 3일로 갑니다만 거기 직원들 연수를 보내놨더니 매장에서 70대 중반, 80대 되신 분들도 알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자기 힘에 맞게끔. 항상 어른들은 소일거리가 있으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인생은 80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뭐 교수님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려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뛸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1시간 남은 시간은 이 궁금한 사항 저에 대해서 저희 매장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마무리하고 10분 휴식인가요? 네, 10분 휴식 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오긴 잘했습니다. 제가 딸내미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뵙고 또 로비도 할 수도 있고 참 좋습니다. 먼저 하고 싶으세요? 와이마트 포인트 카드 갖고 계신 분요?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아이마트를 본 적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말은 들었는데요. 이쪽 지역에 안 사십니까? 소천도에 사는 소천도. 소천동에는 올 9월에 생길 예정입니다. 그쪽에 아파트 새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가에 지금 그
대표소하고 이제 마지막 조율은 끝났습니다만 아, 이제 예.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형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데려가는 아, 거예요. 제 친구가 그 2개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야구 선수. 이상규 선수, 예, 상윤 형님. 근데 이제 이 현직에서는 떠나고 임대만 임대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상윤 형님하고는 제가 그 용모모 할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코치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김성환 선수라든가 이상윤 선수랑 서동 다 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님만큼은 내 조건 없이 해주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다시 나오라고 나오시고, 근데 항상 약속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뭐 또 동생분 가족들이 다 저희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운동 그만두시고 제가 동생한테 한번 동생이 이렇게 제안하면 상윤 형님 저 매장 하나 해주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그럼 보자. 그래서 기아 그때 당시 혜태죠. 야구에서 지면 제가 열이 받으니까 다른 건 안 보는 스포츠는 꼭 항상 그 저녁에 라디오를 듣든지 TV 저녁에 12시 넘게 보거든요. 근데 지른 날에는 제가 수박을 10통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놨다가 항상 보내줍니다. 잘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렌지도 한 박스, 또 그때는 오렌지를 안 나왔습니다만 참외도 한 박스씩 보내주고 선수들 잘 먹고 우승하면 기분이 좋고 지면은 열이 받고, 그제는 졌고 어제는 이겼지 않습니까? 팩터 나와서. 그래서 저는 TV를 뉴스하고 스포츠는 봅니다. 제가 저녁에 12시 넘어서 퇴근하니까 하이라이트 해주거든요. 그것만큼 챙겨보고 1시에나 12시 반에 제가 지침이 듭니다만 그만큼 스포츠 광입니다. 제가 야구만큼 그렇게 좋아하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대략 다 들었겠습니다만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앞으로 어떤 또 우리 내 자녀가 이렇게 좀 일명 또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또라이가 또 있으면은 성가시지 않습니까? 좀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제가 성의 있게 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 되신 분들한테 제가 아까 카드, 포인트 카드, 와이마트 카드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쓴 책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교수님 쓴 거예요. 이럴 때 교수님한테 박수 주세요. 근데 저 포인트 카드 끝내 안 갖고 계신 분은 끝내 안 드립니다. 계속 버티고 계시다가는 끝까지 책을 안 드립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없어요. 아, 없어요? 강주 시내가 57개가 있습니다. 봉선동 쪽에 없으면은 그 진월동에 노대동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은 제가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 전화번호는 011-330-4851 하나입니다. 명함은 한 10개 정도 15개 남았습니다만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저는 세 자리입니다. 지금 330-4851 하나입니다. 01. 24년째 그 전화번호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문명, 저는 제 컴퓨터에다가 제 이메일, 제 명함에는 들어있는데 제가 하는 게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메일을 어떻게 열지를 몰라요. 무식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그렇게 합니다. 너무 사담을 많이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어떤 내용 궁금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예. 몇 개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막 동기는 의욕은 충천한데 네. 힘을 빼거나 좌절하는 네. 또 뭐 배신을 당했다랄지 예. 그런 예가 있으면 듣고 싶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예.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맨몸으로 맨손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하면서 한 6년, 올가 태풍이 아마 98, 9년도에 올가 태풍이 왔을 거예요. 그때 딱 보름 만에 그때 돈을 1억 5천을 깎을 때가 있었어요. 딱 보름 만에. 이 바닥 그 포조 매매라 가지고 수박밭 샀을 때 이렇게 계약하고 수확하면서 잔금 치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아마 조금 제일 힘들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사업한 지 한 6년 정도 됐었으니까 그때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었죠. 현금도 매도 갖고 있었고 집도 있고 내 가게도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술을 못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소주를 한 8병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애초에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돈 300만 원 군대 가기 전에 800만 원 저축해서 형님 대학 보낸다고 학비 보태주면 400만 원 드리고 어머니하고 여행 가라고 50만 원 드리고 350만 원이 제 총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젊지 않습니까? 그걸 전에 힘들었던 것들 갖다 과거를 다 이렇게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갈 일이 아무것도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해봤냐?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나이가 드시건 적게 먹건 간에. 왜냐 부딪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떤 정도까지 일을 해봤냐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 적이 있습니다. 노점장 할 때. 강원도 강릉을 그때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2.5톤 전보 타이탄 88년식 전보를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돈이 그때 당시 하루에 일당이 제가 25만원씩 정도 벌 때였습니다. 하루 수박 한 차 퍼주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그때는 수박을 보통 2.5톤 차에다가 적재 정량은 2.5톤인 차는 8톤을 싣고 다닙니다. 수박. 그러다 보니까 차가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때는 지금은 차가 좋으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올라가는데 12시간이 걸립니다. 강원도 강릉까지 갈 때. 내려올 때는 빈 차로 왔을 때 6시간. 그럼 하루 18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박 싣고 중간에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간 날 새겨도 이렇게 일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5년 정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자질 않았었습니다. 이게 남이 어떻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날 새는 걸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어디서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현재 제가 있다면은 많이 힘들다고는 하겠죠. 그러나 제가 애초에 갖지 않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우리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남들은 아버지가 집도 사주고 가게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빠가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는 너희들에서 벌어서 살아라. 저도 그렇게 배워요. 저는 고등학교 8월 3일 이후로는 아버지한테 제 장가갑니다. 제 가게합니다. 손을 벌려고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형제들이 다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고 이게 이 애초에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 버려도 내 처자식 있고 내 집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 보면 됩니다. 지금 그래도 그럭저럭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이 있었으나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바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냥 또 해야 할 일이 산적에 있으니까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은 수박 사러 가야 되고 또 제주도 건물 지어야 되고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루에 제가 운행을 12만 킬로 운행을 합니다. 1년에 차량 운행을. 택시기사가 보통 8만 킬로 운행을 합니다. 많이 하면 10만 킬로. 저는 1년에 12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니까.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총각 때 아버지를 모시고 새방사를 했었고 상가방 얻어서 생활세 30만 원짜리 총각 때부터. 그래서 저녁에 12시 반에 마감하고 가면 1시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세탁기 돌리면서 된장국 끓이고 밥 얹혀놓고 아버지 새벽에 또 경기를 나가시니까 저는 새벽 3시 반에 나갑니다. 수박 따러 나가고 또 사과 작업하라고 경상도 지금 포항, 안동, 청송까지 저녁에 날새기로 가는 거예요. 3시간 반이면 그때 카메라가 없으니까 날라갔다가 싣고 아침에 오면 7시. 그럼 또 차 바깥 타고 바로 공판장 또 시장 보러 가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 그렇게 지금도 뭐 힘들다 놈들이 얼마든지 힘들다 해도 저는 그렇게 힘든 것 자체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한테 힘들다 이런 걸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크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적은 없어요. 일단은 재밌다. 나 혼자 노점상으로 해서 지금 이 많은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크게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차츰차츰 꿈을 키워가다 보니까 되는 거 그 자체가 행복하죠. 이게 지금도 이제 백호점이 마무리 다 돼갑니다만 앞으로 5년 안에 충청도까지 해서 200호점. 지금도 사장하려고 한 지금 70분이 열심히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한은 5년 안에 아마 200호점. 제가 생각했던 매출 1조, 우리 와이마트 총 매출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뭐 크게 힘들다 이런 생각은 현재도 갖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각. 이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 백호점 이렇게 사장으로 나가면요. 예예. 거기에 노약제 같은 게 안 받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일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그 소매로에서 이렇게 납품은 하는 거. 납품을 청과 야채 도매업을 하고 있죠. 아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러죠. 청과 농산물은 제가 또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 산지라든가 이 공판장에서 5군데 도매를 새벽부터 해서 하니까 그렇게 납품업을 하고 있죠. 근데 로열티는 대기업처럼 1.5% 2% 이런 수수료는 일절 안 받습니다. 돈을 제가 도와줘서 사장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웠는데 그 친구들도 나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맨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점장처럼 5년 반에서 1억 5천 이상 저축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제 사비로 1억 5천을 지원해줍니다. V자. 저는 은행 이자 안 냅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면은 거기에 보태서 얼마든지 사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렵게 시작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느 누구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만 그런 각오가 돼 있다 하면은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상관없고 사장답게 일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사장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도 못 하겠는데 뭐 20시간, 18시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해야죠. 제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재산은 10억이나 20억 받았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가졌었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남 놀 때 안 놀고 남 즐길 때 안 즐기고 여행 갈 때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쌓이기만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남들은 5일 근무니까 이틀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365를 20시간 근무하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 빼놓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돈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 10년 정도 그저기 배워서 5년 정도 3년을 5년 배워서 10년 사장을 하게 되면은 일반 직장인들 평생 하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살면. 그리고 10년 정도 사장하고 나면은 여유롭게 여행도 얼마든지 유럽 여행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잡혔으니까 내가 소비를 해도 되는 거죠. 수입차 타도 되고. 여자 사장님도 계신가요? 여자 사장은 3분 계십니다. 원래 5분이었는데 이번에 하나 목포 비파점에서 4번째 또 한 분 더 다음 주 오프라 목요일날 여자 사장님 5분 계시는데 한 분은 집으로 가셨고 지금 4분 계십니다. 예. 좀 제가 쓴소리를 좀 하려면 예. 쓴소리 좀 들으셔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영암 출신 대형마트 하셨던 빅마트 하상영 예, 성형님 계십니다. 예. 빅마트가 정말 광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확장하고 중국 진출하면서 이런 투자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에다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제가 봤더니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실패에서 저는 교훈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틈새 시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셨는데 그런데 혹시나 이러한 확장들이 물론 빅마트 또한 대단 후원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광주의 드림신문 후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런 어려움으로 무너지면서 그런 후원들이 이제 끊기게 되고 그래서 그 후원을 받는 데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예,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께한 150년, 함께한 150년을 한다면 이게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패에서 빅마트 실패에서 어떤 그런 교훈을 가지고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은 좀 가지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사장님이 건강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일에서는 성공하시지만은 저는 가정에서도 이 가족한테 나름대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일 사러 다니시면서 가족 같이 다니고 그러면 좋지만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또는 집에 계신 사모님하고 같이 소박한 행복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하나는 24시 영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편의점도 24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요. 특히 점주를 한다든지 직원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름대로 부분에 있어서 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노동인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서 영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영암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광주로 전학을 와서 특히 애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영형님하고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그쪽 사업이니까 롯데시코로 100% 롯데로 다 100% 넘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껌부터 벗기고 바닥에 있는 껌 청소부터 저는 갖지 않고 바닥 한 단계 지금 제가 100단계를 목표로 했으면 지금 50단계는 왔거든요. 저는
제가 제 손에서 다 하나하나 시범부터 이론부터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잘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근데 이제 남의 사업이니까.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냐면은 저희는 사장이 100분입니다. 본인들한테 대기업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런 데는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100분의 사장이 다 내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하나 나갈 때마다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군데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더 열심히 삽니다. 언행일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사장들을 매월 원래 할 때마다 한 번씩 채찍질을 해줘야 되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사치라고는 한다 하면은 상당히 우리 사장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올라갈수록 고개는 숙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무너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무너질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영업하는 순간까지는 절대 Y마트라는 상호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매일 두세 개, 오전에는 입찰을 보고 오후에는 두세 군데 서너 군데 현장을 가서 매장 문제 있는 데는 점검을 나가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만은 본부장도 하고 뭐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점장들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런 매장을 한 바퀴 돌면은 이 매장이 어떻게 문제다 전산 열어보면은 이 매장 매출이 갑자기 30% 이상 빠졌는가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업이 지금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청과이초 도매업 마트 저는 다른 거 내가 모르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내 딱 사업의 원칙은 뭐냐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절반 이상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걸 놔두고 나서 거기서 잘못돼도 이건 5개 버려도 5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 사업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하지는 말자. 예전에 노점상 할 때는 다 버려봐야 돈 중고 트럭 130만원짜리 170만원 싹 버리는 건데 지금은 규모가 그렇게 옛날 규모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제가 있는 한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족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같이 여행도 못 가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못 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얘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영화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얘들하고 같이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외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딸내미나 아들이 가장 요즘 뭐 아들 탁구도 가르쳐주고 당구도 가르쳐주고 있고 짬 내서 하루 오늘 저녁에도 지금 친구들하고 이 당구 가르쳐준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좋은 아빠로서 딸내미 학교에서 이렇게 기숙사 끝나면 제가 데리고 가고 또 태워다 주고 이게 이 아빠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운한 딸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좀 더 챙겨주지 그랬지 아빠 그런데 그래서 더 열심히 아빠 노릇을 하려고 엊그제는 일요일날 여기 이제 갈비 사주면 엄마는 어디 가버렸으니까 잠깐 이제 다른 일 보러 갔으니까 제가 딸내미랑 애식하면서 애들 저는 무조건 많이 챙겨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은 느낌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애들한테는 너무 잘해주려고 제 나름대로 무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도 우리 신랑 이 정도만 같으면 평생 먹고 산다 하는데 저녁만 되면 또 돌아버리더라고요. 너무 싫다고 얘가 기숙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오면은 6시 반에 아침을 먹습니다만은 나가버리면은 저녁에 10시, 11시, 12시 늦으면 어제 새벽 1시에 들어갔습니다만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저를 만나자고 저를 필요로 하니까 저를 보자고 할 아닙니까? 예전에 노점상을 8명도 안 왔었어요. 근데 요즘 좀 인기가 있으니까 하루에 막 15팀, 20팀 막 이렇게 보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직원들한테 많이 미루고 제가 가족 간의 시간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사람답게는 좀 삽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그 24시간 이 영업은 7년 전에 강원태 시장님하고 시청에서 간담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노인들, 어른들 일자리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뭐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아까 인권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저녁에 경찰 하신 분, 형사계 근무하신 분들은
보통 저녁에 도둑님들 잡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잠은 있어도 저녁잠이 또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국세청에 근무하시고 퇴직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은 나 야간에 차라리 알바할란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실제로. 그때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 한 40여 분, 60세 이상, 70세 지금 40여 분 근무하시는데 급여는 한 200만 원, 150, 200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시고. 근데 당신이 소일거리에서 용돈 쓰는 것이 훨씬 경비 한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급여도 훨씬 높고 경비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100일째를 근무하니까 급여도 좀 적습니다. 근데 저희 마트는 컴퓨터 하면서 또 TV도 보시면서 야간에 이게 잠이 없이 근무를 하시라 가지고 뭐 잠 있는데 일부러 하시라는 말씀이 않습니다. 대신 힘은 드시겠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경비 하시다가 엄청 아프시더라고. 그만두시라고 하니까 시시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더라고. 내가 소일거리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른이 돼도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당신들이 서푼이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도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5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드리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건 지원하신 분, 운전이 잘하십니다. 올해 모 교장 선생님 퇴직하십니다. 저하고 친한데 일자리 주라고 해서 아니요. 트럭 운전을 1톤차 운전 잘하시면 요즘 시외로 물건 배송이 많이 나가니까 큰 차가 아니니까 운전 잘하시면 여수 한번 갔다 오고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물건 실어다 한 차 배달해주고 끝나고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대신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이게 어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을 혹사시킨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을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물론 제가 용돈을 안 벌 때는 많이 드리고 뭐 여자친구 놀러 가신다면 따로 챙겨드리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돌아가 자꾸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저는 항상 부모님하고 조상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희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이모님 또 예숙모 항상 1년에 몇 번씩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복을 많이 제가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한테 잘한 친구들한테 제가 더 잘 챙겨주도록 항상 우리 사장들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고 또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 사장할 친구들 외에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사장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본인이 사장 되면 저 좋습니까? 지금 본인들 연봉이 3, 4억이 되지 저한테 3, 4억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서 나가야지 다른 데하고 대형마트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시 독립하는 데는 옆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70평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200m 옆에 90평짜리 Y마트가 들어갑니다. 남들은 무서워서 피하는데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청해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업 다 포기하고 올라가는 거죠. 다음에 세종시 한번 놀러 오십시오. 5월 한 20일 정도 할 겁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도매 마진이 대기업에서 도매 마진 20%, 소매 마진 20% 그렇습니다. 일명 머슴을 사는 겁니다. 내 돈 5천만 원 넣어놓고 부부지간에 맞벌이 24시간 얼굴도 못 보고 교대할 때만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겨우내 임금이 150, 200 벌어가고 저희 마트 사장님들 5분이 편의점마다 오신 분입니다. 150, 200 벌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버니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차원이 틀리죠. 저희는 로열티를 안 받습니다. 거기는 매일 물건 들어간 만큼 로열티를 뜯어가 버리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정 말 그대로 머슴입니다. 머슴. 그런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은 점주가 가져가야 되고 사장이 가져가야 되고 직원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선의의 피해자는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장들이 훨씬 더 좋은 본인들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좀 더 좋고 피해자가 있는지는 항상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큰 것이 하나 들어가면은 편의점이나 일반 가게를 좀 피해보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몇 분이 희생되면은 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또 더불어서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저기 지금 유통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대기업에서 생산부터
유통부터 소매가 싹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중형 마트들이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쏠려버립니다. 단가를 갑자기 설탕을 한 포대에 3kg짜리 3,000원 팔았는데 거기서 100% 독과점을 하다 보면은 5,000원, 10,000원 팔아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다 그 보험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건전한 소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역의 뿌리 유럽도 보시면 알지만은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회사들이 국가가 부강하고 잘 나가는 거지 절대로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죠. 대기업들은 5년, 10년 안에 싹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평생 보장을 해줍니다. 저희 직원들은 10년 이상 되면은 대학 학자금 100% 지원해줍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 담배 끊으면 제가 보너스 100만 원 주고 직원들은 보약 지어줍니다. 건강하라고 아프지 말고 자기 관리도 오너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내부적인 것을 못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12년 동안 근무해서 1억 2천원 저축해갖고 왔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지금 그 친구가 3년 정도 제 밑에서 배워서 현재 사장한 지 10년 됐는데 한 30억 벌었어요. 진짜 순수입만 안 믿기시죠? 숫자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매출을 100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뭐 대기업에서 13년 전에 구조적으로 질수지로 나왔는데 1,600명 중에 지금 1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장 하는 친구가. 그 친구 밑에서 또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사장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배울 때는 힘들 때 오너가 되면은 그만큼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름 내가 가져야지 남들한테 봉사도 하고 배려도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네? 사장들이 대부분 여기서 저한테 배워서 나갈 때 그런 걸 조금씩 배워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신용이라도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이게 우리 아까 결식학생 후원재단에다가 작년에 1억 정도 줬는데 우리 사장들이 5천만 원 주면 제가 걔 사비로 5천만 원을 줍니다. 저는 항상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많이 버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요즘에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니까 또 채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예. 연달아 몇 가지를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머리 멍청해도 메모 좀 해야겠어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 질문할 내용을 방금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현재 먹거리만 있는 거죠? 의식주 중에서 먹고 생활 잡화까지 있죠. 잡화까지. 예, 예. 이제 빅마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품목을 예,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 상품을 예, 예. 이렇게 먹거리 말고도 계속 확대하실 것입니다. 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자재까지 같이 오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일 잘 회전되고 좋은 것은 먹고 화장실 가버리는 게 제일 1순위거든요. 바로 먹고 바로 화장실 가버리면 회전율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특별히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PB 상품이라고 Y마트 로고 저 물도 있고 화장지도 있고 뭐 물티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마트에 관련해서 보통 상품 2만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한 매장이 200평 이상 되는 매장이 상품 시절에는 개수가 단품 단량이 그래서 그 상품군에서 고객들이 더 원하는 쪽 앞으로는 지금 우리 농산물 중에 제일 힘든 거 뭐냐면은 우리 세대 50대 60대 이런 세대분들은 사과, 배, 귤 이런 과일이 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입 과일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뭐 청포도 이런 것들이 거의 자리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이제 외국으로 나와서 수입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현지하고 망고도 이제 냉동 망고라든가 이런 것도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이제 지금 젊은 세대 20대 뭐 10대 중반부터 30대 40대 있는 이 층들을 갖다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예. 지금 경매를 받는 것하고 예, 예. 직거래를 산지하고 예. 하는 것하고 상품의 지속적인 상품의 질이라든가 가격의 차이 이런 것들 예. 아, 그거 궁금하시다고요? 이 공판량이라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은 오늘 하루에 소화할 양이 그래서
5만 박스입니다. 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하루에 15,000박스를 첨가해서 도매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주말에 2만 박스. 근데 갑자기 생산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강주 시내에서 유통할 것이 5만 박스인데 하루에 갑자기 10만 박스가 생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폭락이 되는 거죠. 농산물은 10%만 많으면 폭락이 됩니다. 양파가 어느 순간에 3만원, 4만원에 가고 어느 순간에 5천원, 만원에 갑니다. 그게 다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농산물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은 공판장이 많이 쌉니다. 갑자기 이것이 딸기가 생산량이 어디 날이 며칠간 좋아서 오늘 유통될 양이 총 10만 박스인데 15만 박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1등이 제 이름으로 김성진이 딸기가 평상시에 이 1번이 만원부터 시작해서 꼬리가 3,000원까지 1, 2, 3, 4, 5번에서 만원, 7,500원, 5,5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갑자기 5,500원이 나와버려요. 만원짜리 하루 사이에 45%, 50% 폭락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지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희 같은 이제 대형 롯데라든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 처음부터 끝까지 8,000원에 다 오고 그러면은 만원 나올 때는 그가 싸고 5,500원 나올 때는 여가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30%는 산지에 주고 70%는 공판장 경매를 통해서 오고 이렇게 다면을 하죠. 농산물 구조가. 그리고 또 하나 알아실 것이 뭐냐면은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하해농가들이 거의 아사 상태입니다. 생산 원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란이 누님이 바닥을 몰라요. 농사를 안 지어봤어. 근혜 누님도 안 지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주문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선물을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15만원 현실화 좀 시켜달라. 전복을 4마리 어떻게 선물을 합니까? 못합니다. 손바닥만 하면 4개, 다 최하 10개, 7개를 넣어줘야지 한 식구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고기도 기본적으로 100g에 3,000원, 4,000원짜리를 300g, 400g 하면 5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선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 시켜서 분명히 1차 생산 농가들을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은 같이 살려면은 이제 비품이라고 하죠. 상품. 그런 물건들은 잉여 물량은 바로 100% 북한으로 그냥 보내줘 버리면은 10%만 보내버리면 우리나라 다 행복합니다. 그거는 배고픈 것이 없어 해결이 되고 우리 생산 농가들은 그로 인해서 원가 비용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0% 때문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정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쌀 우리는 썩어서 버립니다. 저기는 없어서 죽습니다. 보내줘야죠. 그러면은 선순환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다 잘 살 수가 있죠. 북한에 비만 있는 사람 김정은이 말 못 잤습니까? 우리나라는 비만이 30%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이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면 주변에 제자분들이 좀 잘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뭐 위에 있으면은 그걸 꼭 제가 항상 정치인은 잘 안 만나는데 행여나 만날 게 있으면 이걸 주문합니다. 제가 농사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쌀 가격 20년 전에는 20kg 한 포에 4만원, 4만 5천원인데 지금 3만원이 나와요. 농비는 10배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수입 쿼터 물량 있으면은 여기서 살려놓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어떻게 보면 다 동포니까 한 나라지 않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농산물부터 현실화 시켜서 아마 조만간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고 다 같이 배부르자. 그래서 제가 매장을 아마 내년쯤에 평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고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거든요. 바로 트럭으로 해서 평양까지는 정상적으로 8시간이 갑니다. 바로 냉장 탑차로 바로 가면은 개성도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잘 됩니다. 굳이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 북한하고 교류되어 토목공사, 공사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30년 동안 매년 8% 이상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살게 되려면은 충분히 거기에 답이 있는데 서로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런 게 된다고 농사를. 네, 선거 잘합시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젊은이들 일자리가 이제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이 사라지고 있고 예. 어르신들만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째로 어느 마을이 예, 한 사람도 없어지는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은 유통에 있는데 유통 구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 일을 지어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예.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경제기부 이런 개인적 기부 말고도 예. 또 경제를 살리는 개념에서도 우리 Y마트가 어떤 유통에 시입되는 두 번째 질문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예, 예. 거죠. 그런데 어떤 그 모델, 예. 성공의 모델이 되면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예, 예. 아까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어떤 한옥 마을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은 없으신가? 아, 그것도 포함의 일부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저희 세대보다는 좀 꿈기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저희 부모가 만들었거든요. 얘들 책임이 아니라 저희 책임이거든요. 얘들이 나태하고 흐물흐물하고 나약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 형제간들 오남매 10남매 돼서 그냥 나눠주만 알아서 그냥 먹으려고 좀 잘하려고 이렇게 해서 버텨왔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풍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좀 얘들을 강하게 키웠으면, 네. 그리고 체벌을 좀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두드려버려야 돼요. 아 진짜요? 안 때리니까 이게 얘들이 날로 가버리면 좀 그걸 앞으로는 좀 제가 교육감이랑 다음에 이제 식사를 꼭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때립시다. 때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교육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부부지간에 젊은 지금 저희 농가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딸기 농가에서 20살, 23살 먹은 군대 갔다 오는 애들이 지금 아버지 밑에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저기 나연이 씨라든가 우리 그 김지현 씨라든가 그 아들들이. 그러면 그 딸기가 2,000평이 아니라 1,000평 5동을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1년에 순수입이 1억 5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다 젊습니다. 그건 40대 중반이고 저는 이제. 근데 얘가 와서 딸기 농사를 작년부터 짓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 직장 가서 연봉 얼마면 3천이요. 여기 오면 내가 5천 줄게. 그러면 네가 통으로 다 가져가. 그래서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 영암에 고구마 농장 하시는 분이 조카들하고 4명이 넣어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딸기 따고 고구마 캐는 인부들은 70%가 외국인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다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시골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죽겠습니다. 시골에 양파 캐러 가면은 할머니 내 몸은 제대로 못 버려요. 주워 담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면 무조건 8만 원입니다. 일당이.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15만 원. 좀 건강하면 여자분도 10만 원.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간에 하나의 목표를 갖고 얘들이 뛰어들게끔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공무원, 제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한번 강의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목표가 뭐냐 했더니 공무원이 95%더라고요. 몰라 경영학과 다녀. 그러면 처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을 가면 되는데 굳이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더 좋은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무원 뽑는 데는 실질적으로 10명 뽑는데 1,000명, 1,500명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조대에 가면 아이마트 학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요.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내 장학금을 주겠노라 개인적으로. 안 오더라고. 근데 의식 상태가 요즘 많이 너무 얘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간단한 알바, 편의점에 하려고 그래요. 현장에 뛰는 거 창피하다고 안 하려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이 아니라 항상 학습을 하려고 하죠. 이게 선생님들께서도 현장 위주로 공부 안 할,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공부 뒤에서 항상 꼴등입니다. 진짜. 딸내미는 좀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아들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알바를 시켰어요. 마트에서.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딸도 했습니다. 물론.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살고 있다.
지금 주말에는 무조건 아들은 알바를 하면 하루 10시간씩. 일당 5만 원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만건하면은 10만 원 보너스. 한 달 용돈은 이번 달부터 대학교 가서 5만 원, 10만 원 올려줬어. 따로 돈을 더 안 주면 네가 벌어서 써. 학비는 내가 대준다. 근데 아깝지만은 더 시켜야 됩니다. 강하게. 그게 선생님들의 책임이고 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은 강하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걔가 꼭 성공을 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아, 저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저기 청년이었는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골에서 부부지간에 연봉이 7, 8천만 되면 시골 가서 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그 성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지원, 물론 뭐 정착자금 일부 지원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진짜 생각 있는 젊은 식구들 있으면 내려오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좀 진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정착을 한 5년간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자리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마트가 연결고리가 지금 돼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물류 네. 매장 오픈하면 청년 창업가들이 만든 중소기업 제품을 이번에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많이 지금 PB 상품 만들어서 딴 데 외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순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장성이라든가 강주 지역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저희 PB 상품을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요즘 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은 네. 온라인 쿠팡맨이 그러죠. 필요하면 현관 문 앞에 장마다 갖다 놓거든요. 예, 그러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안 가는 경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아까 통합 포인트 지금 전산 마무리돼서 2달 후에는 제가 100개 매장이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파트가 그때부터는 그 물류기지가 되어서 강주 시내 전남문 앞으로 섬 아니고는 1시간 내 배송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사장들 워크숍이나 점장들 워크숍 일본으로 오래 잡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으로 10년에서 15년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노령화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배우고자 해서 지금 10월 뭐 15일부터 3일간 2박 3일 일본을 다 같이 한번 다녀오자. 그래야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또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거다 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못합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앞으로 따라가야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거든요. 지금 실제로 내방 객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상품군 개발하고 차별화를 따라가야죠. 모방해서 따라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야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교 인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홍보이사가 공고라든가 자연과학고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한 5분이 하루 정도 면접하고 성적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했었으니까 공부 1등은 바라지 않고 공부를 못한 친구들 중에서 나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3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쳐서 졸업하면은 바로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군대 제대해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영도동에서 재기라는 친구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는 앞으로 5년만 더 지금 23살이니까 5년만 해서 꼭 사장을 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잘 키우고 있고 공파장 물류창고랑 다 숙소가 있습니다. 방 4-5개씩 해가지고 본인들이 진짜 돈 벌고 열심히 살 친구들은 100%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저희. 그래서 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하는 겁니다. 예. 사장할 그 직원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채용하시나요? 처음에 면담할 때 사장할 거니 지원할 거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처음에 사장한다 하면은 사장답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장들한테 제가 하면은 사기친다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배워서 사장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면담을 싹 하라고 합니다. 몇 군데 네가 아무 매장에나 가서 그래서 이렇게 사장하려고 하는데 진짜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추천해서 많이 옵니다만은 그냥 인터넷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답을 찾지 말고 제가 대강 설명만 해주고 가서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오거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본인이 생각 있는 친구들은 꼭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미친 짓이다 하면은 그냥 바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할 친구들 중에서도 한 1년 근무해보다가 저 사장처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옆에 친구는 아니 3, 4년 하다가 사장에서 나가버리니까 연봉이 보통 한 5년 하면 여기는 한 3,500이나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벌써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10년을 하면은 연봉 우리 점장들 보통 한 5, 6천 되거든요. 그거 사장들은 한 2억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10년 하면 어떤 친구는 평생에 5억 버는데 10년 저 친구는 벌써 2, 30억이라는 사업 평생 먹고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하고 싶다는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사냥할 수 있는 자격은 안 해서 팔이지 하겠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 주변의 동생, 내 자식, 내 조카 좀 근데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이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끈기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하다 중독이 거의 있고 내 조카들도 많이 쓴다면은 그냥 하다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로. 근데 처음에는 8시간 일을 시키는데 차츰 늘려가야죠 얘들은. 거기서 버틴 친구들 분명히 사장에서 참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들 몇 명이 보시면은 대기업 다니다가 명태에서 중소기업에서 부도나서 온 친구들도 있고 식당하다 말아먹고 온 친구들도 있고 기본을 배우지 않고 뭐 사업을 퇴직금 받아서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중 8구는 망하거든요. 근데 바닥을 제대로 배워서 하면 절대 구두 닦기도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는 바닥부터 배워서 해라. 그러면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다. 근데 편의점 사장님들도 퇴직금 좀 받아가지고 편안히 노후에 보내본다는데 편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예 노예예요. 노예. 계약서 5년 있으면 5년 안에 절대 배우고 못합니다.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그런 노예 계약서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모르니까 우선 돈 좀 번다 하니까 막상 다 들어가 보면은 많이 팔면 팔수록 대기업만 좋고 자기는 그냥 머슴 사는 거예요. 그 구조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근데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선물이 뭐 있더라? 상품권 좀 갖고 왔는데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가다가 수박 한 통 사 드시라고 처음 아까 질문하신 분? 네.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요즘 가난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이 책은 이 수업이 지금 마무리인가요? 네. 그러면은 와이마트 카드 아까 포인트 카드 갖고 계신 분이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11분. 그럼 책 더 있지? 얼른 갖고 와보려고 그럼. 아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번호 수박 누가 제일 좋아하십니까? 우리 아이마트 포인트 카드 갖고 계신 분 중에 아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네. 이 책은 교수님이 썼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 읽어봤어요. 이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여태껏 만나본 분 중에 이렇게 저희 보통 취재를 하러 오면은 잠깐 저하고 10분 뭐 길면 1시간 몇 달마다 가시는데 이 교수님은 1년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 우리 지점 사장들 만나면 목포 뭐 전주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책을 쓰시더라고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만 이 아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8분 적벽 7분이죠. 참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앞으로 또 제가 또 열심히 저는 이 중에서 아마 거의 뒤에서 2번째가 3번째로 젊을 겁니다만 남아통을 최상중 부회장님도 물론 기부 왕이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저희 와이마트도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제가 그 아까 전에 선거 70번 봤어요. 우스갯소리로. 왜 70번을 봤냐? 지금 마누라 70번째 선거 여자입니다만 왜 70번을 봤냐면은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한 30년 가까이 되셨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될 조건이에요. 형님도 잘못되시고 제가 장남 아닌 장남을 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하고 편하게 사실 분 같이 살아줄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조건이니까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가 하니까 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우리 그때 당시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명 중에 2명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누라가 70번째 선을 봤는데 좀 그런데 얼굴도 볼만한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면 모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5일 만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11월 27일 날 선 봐서 1월 11일 날 결혼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주도 귤 사러 왔습니다. 그때 당시. 신혼여행 2박 3일 가면 귤도 사고
트레이닝도 가고 길 갔다 사진도 찍고 줄도 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는 지금도 항상 장인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산다고 그러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 얘들이 인생이 좋아지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영정 사진도 얘들 방에 다 걸려 있는데 얘들이 교육상 좋아서 항상 산대가 같이 살면 좋다, 행복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항상 일단은 같이 한번 데리고 살아보십시오.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보내지 말고 한번 이렇게 가족이라는 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여기 얼른 책 나눠드리 다 나눠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손 드신 분만 받아가십시오. 손 안 드신 분 가져가지 마시고. 손 와이마트 제가 앞에 드리겠습니다. 카드 해보시오. 카드. 아니,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 다 믿어요.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믿으니까. 예, 전화번호 끝번호만 되면 맞습니다. 카드 없어도.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변변치 않은 강의 했습니다만은 저희 앞으로 저 와이마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야기는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공장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은 광주 전남이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모신 분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 만나고 느낀 것은 제 진심은 그 창의가 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효심이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래 제 부모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분이 아까 그 신발 돌려놓는 그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그 실천을 작은 거라도 한다는 것을 제가 그 오늘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좀 그 아까 일치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이 그 기아자동차를 계속 기아자동차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 사장님들은 외제차를 많이 타세요. 영화만 저 깜짝 놀랐어요. 슈퍼를 해서 외제차를 타네. 근데 회장님은 기아 타이탄, 프라이드, 소렌토, 오피러스에서 K9까지 그 다음에 봉고3, 모닝 전부 다 기아차만 아주 직접적으로 한 번 말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예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 제가 회장님한테는 안 드린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김성길 회장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홍상리 여사님이십니다. 말을 하는 투라든지 저한테 대하는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많이 비슷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제일 아까 강의 중에 말씀 중에 와닿았던 제 생각은 오너는 오너답게 일해야 한다. 오너가 직원처럼 일하면 직원밖에 안 된다. 그 말이 저도 많이 새겨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회장님이 그 제가 아까 거상 임상호하고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칭찬은 고래도 죽추게 한다 이 말을 믿는데요. 우리 회장님 정말 거상 임상호 같은 분이 되시라고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9일 날 우리 국민이 소망하는 대통령이 뽑히면